요 사진 한번 눌러보세요. 네, 사진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점 나오는 걸 요걸 무슨 점이라 그런다고요? 크기 조절점이라고 합니다. 무슨 조절점이라고요? 크기 조절점.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앞에 보시면 네, 여기 올려놨을 때 몇 방향 된다고요? 네, 양방향 돼요. 두 방향. 네, 그래서 그때 네, 뭐 해주시면 되세요?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 마우스 누르고 크기 줄이면 어떻게 되죠? 크기가 줄어들죠. 한번 줄여보세요. 그래서 한번 크기를 줄여 보시고요. 몇 프로로 어디를? 여기요, 여기. 아 여기? 네. 요게 8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데 올려놓으시면 양방향이 됩니다. 항상 양방향이 되면 머릿속에서 아 지금 하면 크기 조정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억이 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요 안에 올려놨을 때 4방향인데 이게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얘는 지금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네, 안 움직여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마우스를 움직이고 싶으시면 글자처럼 취급을 풀어야 돼요. 그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지금 크기 줄여 보셨죠? 네, 늘리셔도 되고 줄이셔도 상관없어요. 그 상태에서 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세요. 요거는 교재 내용에는 없습니다. 교재 내용에는 없는데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기능이라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제일 위쪽에 개체 속성이라고 있어요. 네, 무슨 속성이라고 있으세요? 네, 개체 속성 클릭. 그래서 개체 속성을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치라고 있을 거예요. 네, 뭐라고 있으세요? 위치. 네, 위치 찾으셨나요? 네. 거기 보시면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체크 푸세요. 그래서 체크를 푸시면 이제부터는 글자예요, 그림이에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글자였어요. 왜냐면 글자처럼 취급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까까지는 그림이었는데 그 글자였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뭐가 되신 거예요? 네, 그림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이 됐을 때는 요게 중요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나비가 4마리가 있어요. 몇 마리가 있어요? 4마리. 예, 그래서 지금부터 그 나비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비 보시면은요. 나비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나비에다가 마우스 올려놔 보세요. 예, 그러면 뭐라고 뜨세요? 어울림이라고 뜰 겁니다. 예, 그래서 어울림이라고 거기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어울림이 뭐냐면은요, 여기 어울림 하시고 설정 눌러보세요. 어울림 하시고 뭐 눌러보세요? 설정. 네. 그래서 어울림 하시고 설정을 누르시면 아무 변화 없죠? 네, 근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 마우스 누르고 움직이면 움직여져요. 사진이. 아까는 안 움직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뀐 건 뭐냐면 얘를 끌고 요 글씨 안에다가 넣어 보세요. 어디 안에다 넣으시라고요? 글씨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 그림 양쪽에 글씨가 나와요. 아니면 요 앞으로 옮기시면 요 글씨가 제일 앞에 나오고 그 옆쪽에 뭐가 나오죠? 글씨가 나와요. 그림이 제일 왼쪽으로 이동이 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글씨하고 어울리게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울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울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글씨하고 그림하고 어우러지게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어울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얘 다시 밑으로 내려주세요. 네,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글씨가 아까처럼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하실 게 뭐냐면 앞에 보시면 요번에 다시 우클릭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무슨 속성? 네, 개체 속성. 그래서 개체 속성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아까는 첫 번째 나비했습니다. 몇 번째 나비했어요? 첫 번째. 그러면 요번엔 이제 몇 번째 나비하실 거예요? 네, 두 번째 나비할 겁니다. 그래서 몇 번째 나비할 거라고요?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 올려놓으시면 자리 차지라고 떠요. 네, 무슨 차지요? 자리 차지. 네, 자리 차지. 그 다음에 설정. 네.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글씨 있는 대로 그림을 올려놨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글씨 있는 대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아까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그림 옆에 뭐가 나왔었죠? 글씨가 나왔죠. 근데 지금은 그림이 들어가면 글씨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자리 차지가 말 그대로 뭐냐면 내 옆에는 글씨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다른 애들은 못 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세요. 요거는 어떨 때 쓰는 거라고요? 그림 있는 데에는 글씨가 안 왔으면 좋겠어. 요럴 때는 자리 차지.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 그림 있는 옆에 글씨 나와도 괜찮아. 그러면 그때는 뭐야? 어울림. 그 다음에 얘 다시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시 우클릭해서 무슨 속성이요? 개체 속성. 다시 와보세요. 그럼 요번에는 세 번째가 글 앞으로라고 있어요. 네, 뭐 앞으로요? 글 앞으로. 그래서 요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설정을 하신 다음에 얘네를 글씨 있는 대로 이렇게 올리시면 그림이 글씨를 가려요. 네,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 있는 글씨 그대로예요. 네, 글씨 위에 그림을 위로 나오게 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글 앞으로. 네. 근데 요거는 그렇게 잘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씨가 위에 나와야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세요. 그 다음에 다시 우클릭. 그 다음에 개체 모여 속성. 그래서 개체 속성으로 다시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나비가 뭐죠? 글 뒤로. 네, 그래서 글 뒤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그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치나 이런 게 어떻게 되세요?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솔직히 딴 거 없고요. 하는 방법을 안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실전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실전에서 쓰면서 요럴 때는 요게 맞겠네. 저럴 때는 저게 맞겠네. 이렇게 해서 실력이 느는 거지. 절대로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만 하면 뭔가 될 것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예전에 저거였었거든요. 공인중개사학원. 다산고시학원이라 그래서 예전에 처음엔 공인중개사학원이었어요. 그때도 제가 잠깐 있었는데 그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옆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웃기신 분들이 있어요. 제일 웃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면 몇 억 벌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면은 이제 스타트 라인에 쓸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지 아직 물건을 판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따면 나는 이제 부자가 된 거야. 이렇게 좀 약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적을 것 같은데 생각 외로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경험이나 그런 게 좀 적으신 거죠. 네. 저도 이거 배우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뭐 하나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용기가 예. 필요하니까. 뭐 하나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 다 용기 있는 분들이 온 거잖아요. 왜냐면 시간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뭐 하나 한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작이 뭐래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반은 한 거예요 이미. 예, 반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시킬게요. 요거 밑으로 내려주시고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체 속성에서 다시 뭐 눌러주세요? 글자처럼 취급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설정. 근데 확실히 경험만 한 게 없는 게 제가 요즘 젊은 분들 하는 거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이런 거 빼고 예, 회사 잘 안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회사 가면 저기 직장 상사하고 싸우고 다툼 일어나고 제가 다 해봤어요. 예, 근데 해봤는데 다 부질없더라고요. 왜냐면 가장 큰 문제가 저거잖아요. 뭐 싸우든 뭐하든 회사를 그만뒀어. 이제 그 다음에 뭐 먹고 살 거냐가 문제잖아요. 예. 그게 제일 문제지. 딴 거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64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요번에는 요거 크기를 좀 늘려주세요. 근데 크기를 늘리시는데 요거는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위에 보시면 요게 여백선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늘리시거나 하실 때에도 되도록이면 요 여백선 바깥으로는 뭐 하는 게 좋죠? 안 나가는 게 좋아요. 네, 크기를 늘리시든 줄이시든 그 여백선 안에서 움직이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요거 크기를 좀 늘려주세요. 네, 크기를 좀 크게 좀 만들어 보세요. 왜냐면 요번에 할 게 뭐냐면 자르기 해볼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나중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지금은 뭐 A를 하려면 A 프로그램에 가고 B를 하려면 B 프로그램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고 있잖아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거. 예. 왜냐면 남의 거 쓰면 나는 싫잖아요. 예, 내 것만 쓰게 하고 싶어. 그리고 모든 회사들의 목표가 그게 목표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것만 쓰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요거를 이제 리본 메뉴라 그러는데 뭐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꽃 모양 보이세요? 꽃? 예. 이게 나오게 하려면 꼭 이 사진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글씨 클릭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꽃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이게 요런 메뉴를 리본 메뉴라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특이한 작업을 할 때에는 꼭 그게 선택이 되어 있으셔야만 그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이럴 때 있어요. 분명히 나 책에 있는 그대로 눌렀는데 메뉴가 안 떠. 예. 그러면 대부분 다 선택이 딴 데 있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사진 작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가 눌러져 있어야 돼요? 예, 사진이 요 그림이 클릭이 되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작업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또 하나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요 위에 꽃 나와요. 그래서 꽃을 누르시면 일단 교재 거 먼저 할게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자르기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자르기. 요거는 뭐 할 때 쓰시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사진을 뭐 할 때요? 자를 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사진을 잘라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때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자르기 누르시고 네, 선생님 잠깐만요. 어떤 거요? 얘기를 하세요. 아니 위에 이렇게 사진을 확인했어요. 네, 어떤 거요? 얘기를 하십시오. 사진 말고 아니요, 거기 취소. 네, X.
아 여기다가. 네, 요걸 누르시고 여기 사진 누르시고 네, 그 꽃 누르시고 꽃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네,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이거 없어져요. 네, 안 나오면 꼭 이거 더블 클릭하세요. 여기 자르기. 네, 거기까지 한 거예요. 뭐가 안 나오면 더블 클릭을 해요? 이거 메뉴요. 여기 얘네들. 여기 꽃에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메뉴 어떻게 되죠? 네, 없어지죠. 그러면 다시 뭐 하시라고요? 네, 더블 클릭 또 하면 돼요.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십시오. 왜냐면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런 일 자주 생깁니다. 네. 그래서 안 보이면 무슨 클릭 일단 먼저 해보세요. 더블 클릭. 네, 그거는 꼭 숙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자르기 누르셨죠? 네, 그러면 여기 잠깐 보세요. 제 걸로 보여드릴게요. 원래 그냥 누르면 여기 크기 조절점이 떠요. 네, 무슨 점이 뜬다고요? 크기 조절점이 원래는 뜹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뜨는 게 맞는데 여기 자르기를 누르시면 크기 조절점이 까매져요. 네, 까맣게 나오셨나요? 예, 그 상태에서 여기에다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마우스도 까매져요. 예, 그때 이제 자르기를 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실 때 초반에 하실 때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를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아 지금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가 가능하구나. 예,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걸 잘 볼 줄 아시면 나중에 할 때 편해요. 초반엔 힘들어도.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하셔. 그냥 했는데 됐어. 예, 그렇게 연습하시면 나중에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좀 모양을 강조드리는 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감으로 하는 걸 그러니까 초반에는 당연히 감으로 하는 게 맞는데 어느 정도 내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감으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면 감으로 하게 되면 막말로 운이 돼 버리거든요. 운 좋으면 잘 되는 거고 운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진짜 내가 필요할 때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니까. 맞죠? 잘라야 되는데 안 잘라져. 이러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여기 까말 때 누르시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잘려요. 한번 해보세요. 까만 상태에서 여기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까맣게 되잖아요. 그때 누르고 움직이시면 사진이 뭐 된다고요? 잘려요. 아, 좌우하려면 끝에 왔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뭐 좌우 위아래 그건 이제 위치에 맞춰서.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가실 거면 컨트롤 뭐요? 아니요. 딜리트는 삭제고 컨트롤 Z 누르시면 그 전 모습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자를 건지 아니면 위에서 자를 건지 옆에서 자를 건지 거기에 따라서 위치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화가 조금 덜 나겠어요. 열받아. 많이 사용하실까 봐요. 아니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게 딱 저거든요. 참고로 저도 그런 성향이라 하다 안 되면 이걸 부셔버려 막 이런 성향이라. 그리고 예전에 당근마켓에서 뭔가 하나를 샀는데 이게 선을 빼고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선이라는 선은 꽂을 때마다 연결이 안 되네. 그 진짜 속으로 이거 부셔버려야지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오빠 잠깐만 예전에 선 있는 것 같아 고 찾아서 줬는데 껴져서 걔도 산 거지 아니었으면 아마 버려버렸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연락해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사람이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이제 당근에서 샀는데 어쨌든 돈 받은 다음엔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저 같은 초보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더 했어야 되는데 뭔지 모르니까 뭐뭐 있는지 몰랐으니까. 근데 대부분이 우리 연령대 사람들은 기초가 없어서 뭔가 부족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근데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온 줄 알고 나는 헤매고 있는 거야. 네, 그 그게 케이스가 빠져있는 거 자체도 자체를 모르니까.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맞아. 네. 네. 뭔가 하나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뭔가 부족하니까 파는 거죠. 다 있으면 내가 쓰지.
예, 아니면 뭔가 하려고 샀다가 이게 잘 안 됐어. 그래서 요즘에 저기 당근에 청소기구 많이 올라온대요. 네. 청소 창업하려고 샀다가 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카메라나 삼각대, 녹음기 이런 거 당근에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튜브 한다고 샀다가 그만두거나 청소기가 많은 이유는 요즘 청소 창업이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요즘 많이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많이, 예. 스마트 같은 경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100명 들어가면 거기도 한 90명 정도는 그만두니까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일만 있으면 돈은 벌잖아요. 예. 근데 뭐 일을 뭐 아무나 주나요? 그러니까 돈 버시려면 저기 강의를 하세요.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너네 탓이고 나는 하는 방법은 알려주겠다. 요쪽이 제가 봤을 때 노다지입니다. 예. 그래도 작년에 저거 유행했었어요. 저 뭐지? 저거 뭐였더라? 아, 고시원 창업. 예, 작년에 고시원 창업 붐이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강의한 사람들 돈 좀 벌었어요. 예,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 물건 봐주고 그 다음에 강의해주고 요렇게 해라 창업하게 되면 그 한참 유행이었어서 작년 말에 저기 고시원 판 사람들 돈 좀 벌었어요. 권리금이 맥스로 붙어갖고. 예. 그러니까 올해는 망해요. 네, 올해는 망해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예, 지금 또 너무 맥스로 붙어서 권리금 자체가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뭐든지 다 타이밍인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보면은 돈을 부동산 관련돼서 맨날 마이너스였다가 마지막에 파신 게 이제 코로나 때 제일 비쌀 때 팔아갖고 1억 8천 주고 산 거 3억에 팔았죠. 예. 예, 그리고 지금 1억대 조그만 거 빌라에서 두 분 사시고 통장에 한 2억 정도 있으세요. 그걸로 이제 노후 보내시면 그게 되시니까. 제일 좋은 예.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어서 A를 사면 A가 500만 원 오르면 B는 5천만 원 오르고. 예. 야, 우리는 부동산은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파신 게 대박이 났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 판다고 내놨다가 부부싸움 하셨어요. 왜냐면 아버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이시라 은행 일도 잘 못하실 정도로 어머니가 많이 하셨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잘 된 사람이 위너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크기 조정 한번 해보셨죠? 네. 그 다음에 ESC 누르시면은 그 크기로 마무리가 되세요. 네. 그래서 자르고 그 다음에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컨트롤 뭐요? Z로 다시 되살리시면 돼요. 항상. 그래서 거기 65페이지 보시면 65페이지에 팁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운데 보시면 뭐라고 있으세요? 팁. 팁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자르기 하실 때 여기 까만색이 되셔야 돼요. 무슨 색깔이요? 까만 색깔. 그래서 아까 우리 자를 때에 그 마우스 포인터가 그 까만색이 됐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저기로 와주세요. 66페이지 6번 할 거예요. 66페이지 6번. 그래서 지금부터는 효과를 좀 줘볼 겁니다. 사진에다가 효과 줄 건데 항상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진에다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뭐를 누르시라고요? 사진을 꼭 클릭하세요. 사진 클릭이 안 되면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진을 꼭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요 위에 꽃이 나온다 그랬어요. 꽃이 나오면은 선택을 잘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교재 6페이지 보시면 여기 그 66페이지 6번 보시면 여기 그림 효과라고 있어요. 무슨 효과요? 그림 효과. 그래서 그림 효과를 눌러주시면 요렇게 밑에 뭐 그림자, 반사, 네온, 뭐 옅은 테두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자로 오세요. 어디로 오세요? 그림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바깥쪽에 첫 번째 거 있어요. 네. 거기에다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대각선 오른쪽 어디요? 아래에 이렇게 그림자가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기 그림자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근데 그림자는 말 그대로 그냥 그림자 모양이라 뭐 특별한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모양이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교재는 67페이지. 그래서 그림을 회색조로 바꿔볼 거예요. 무슨 조로요? 회색조. 여기 보시면 색조 조정이라고 있으세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슨 조라고 있죠? 네, 회색조 누르시면 그림이 회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색일 거예요. 회색조.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색조 조정. 거기에 보시면 흑백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네, 누르시면 이렇게 흑백 모양으로. 네. 뭐가 먼저 하나? 네, 안 보이죠? 네, 그래서 그냥 뭘로 하세요? 회색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효과를 줘서 다른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은 앞으로 더 많이 발전을 할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사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리 설정하고 그런 건 아니고 무조건 사진을 넣고서 다 하는 거예요. 네, 미리 설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설정을 하시려면 사진 자체에서 찍으면서 핸드폰이나 거기에서 설정을 바꿔서 찍는 수밖에 없고 여기에 넣은 다음에 일반적으로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색조 조정 옆에 보시면 밝기도 있어요. 그래서 밝기도 조정하실 수 있어요. 어둡게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사진 하나 갖고도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거를 만져주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모양도 어때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진 전문가들이 이런 걸 잘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마다 뭐 렌즈도 바꾸고 막말로 그 다음에 설정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잘해요? 못해요? 그걸 잘 못하니까 회사에서 자동 조정 기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갖다 놔도 기본 이상은 나오게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같이 일했던 애 하나가 월급만 받으면 돈이 없대요. 걔가 취미가 사진 찍는 거였거든요. 렌즈 값이 한 달 월급이에요. 렌즈가 막 200만원, 250만원 막 그래요. 그걸 사요. 그러면 우리들은 뒤에서 욕하죠. 면전에다 대고 뭐 하는 짓이냐. 너 취미 하는 건 괜찮은데 취미 하고 나면 돈 없다고 징징대니까 그건 취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취미가 되려면 일단 그걸 쓰고도 징징은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비싸긴 하더라고요. 렌즈 보여주는데 뭐 요만한 렌즈 하는데 뭐 막 200만원, 막 250만원 막 그러니까 부럽긴 하더라고요. 거기에 쓸 수 있다는 게. 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부러운 눈빛으로 본 적이 예전에 전에 있던 학원에 수업이 한 달에 200만원짜리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거기 처음 간 데라 사무실에서 놀고 있는데 남학생이 탁 오더니 카드를 딱 꺼내면서 일시불이요 하는데 멋있더라고요. 200만원을 일시불로 긁네. 엄마 카드긴 하겠죠. 그 대학생이었으니까 엄마 카드 탁 내면서 할부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참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일시불이요 그러는데 아직도 그 눈빛을 못 잊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밝기도 할 수 있고 그 옆에 보시면 대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까만색하고 흰색하고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줄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한글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기본적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거더라도 뭘 주냐에 따라서 색깔이나 이런 게 변화가 생기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 되면은 여기보다 더 많은 효과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토샵이라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사진 관련돼서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을 만큼은 이제 한글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세요. 그래서 회색 쪽까지 하셨으면 예, 일단 된 거고, 그 다음에 교재 잠깐 68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68페이지 피시고요.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그 꽃에 보시면 예, 여기 보안 밑에 여기 꽃 모양들 보이세요? 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래쪽 화살표 있어요. 네. 예,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세히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한글로 자세히라고 뜰 거예요. 예, 뭐라고 뜨세요? 자세히. 예. 그래서 자세히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래는 저희가 뭐 이런 효과들을 하나하나씩 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추세 중에 하나가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회사에서. 예. 그러면 우리는 그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뭐 하는 거죠? 예, 클릭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씩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요. 근데 원래 이거를 메뉴에서 하나하나씩 정해서 저희가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씩 넣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눌러보세요. 시간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이 할 게 줄어들어요. 왜냐면 회사 자체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줘서 사용도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69페이지에 있는 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뭐하기요? 저장하기인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범위 지정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범위 지정하지 마시고 저장을 해보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름 저장할까요? 아니요, 너무 기니까요. 이름으로 가셔서 파일 이름은 그냥 싱가포르로 할게요. 너무 기니까. 예, 이름으로 들어오시고 파일 이름은 싱가포르.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옆에 보시면 요런 거 하실 때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파일에서 저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 문서에서 내 이름 들어가죠. 예, 그러면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밑에 바꾸실 때 여기 밑에를 한 번만 누르시면 이렇게 범위 지정이 돼요. 예, 범위 지정된 상태에서는 그냥 타이핑 치시면 범위 지정된 게 다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해도 지장은 없는데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뒤에를 클릭을 해요. 커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예요? 지워요. 예. 지우고 싱가포르라고 칩니다. 이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범위 지정되어 있을 때는 그냥 바로 치세요. 아니면 범위 지정됐을 때 그냥 바로 지우세요. 그러면 한 번에 지워져요. 근데 이제 초반에 커서 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뒤에다 클릭하면 뭐가 생겨요? 커서가 생겨요. 그때 지우시면 예, 이것도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막 어떨 때는 막 10초씩 지워야 돼요. 글씨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범위 지정 됐을 때 그냥 뭐 하시라고요? 치세요. 예, 그리고 저장. 엔터를 쳐도 저장이 되는 거죠? 네, 엔터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장됐나는 여기 위에 항상 확인하시면 돼요. 한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거기 싱가포르라고 뜨세요. 네. 네, 그러면 된 겁니다. 기본기가 없으니까 이게 나 지웠다니까. 근데 대부분 다 지워요.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백지 눌러주세요. 세문서. 세문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 69페이지 보시면 글씨 먼저 치세요. 네, 오사카 그 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거기 오사카는 한국에서 있으시죠? 네, 그거 등록해 보세요. 일단 첫 글자 장식은 여기 앞에 오사카 그 앞에다가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서식 있으세요? 뭐 있으세요? 서식. 그래서 서식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가짜 있습니다. 각. 그 다음에 가 누르시고요. 이게 위 앞에 그냥 앞에다 놓는 거죠. 네. 솔직히 이 사이에다 놔도 상관없어요. 요 첫 번째 줄 뭐 딴 줄에다 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첫 번째 줄 아무데나 놓으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가 누르셨죠? 예, 그 다음에 요번에는 세 줄로 할 거예요. 몇 줄로 할 거예요? 예, 세 줄 여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은 양재 둘기체 M. 그러니까 양재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양재가 이응이잖아요. 그래서 이응을 먼저 찾으신 다음에 양재를 찾은 다음에 둘기체 할 때 디귿이니까 예, 위쪽에 있어요. 양재 중에서. 그래서 양재 둘기체 M 하시고, 그 다음에 면색은 거기 진달래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임의로 예, 아무 색깔이나 하셔도 됩니다. 근데 좀 밝은 색으로 해주세요. 왜냐면 글씨색이 검정색이라 좀 밝은 색으로 하시면 조금 보는데 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본문과의 간격은 3mm가 아니고 2mm로 해주세요. 그래서 순서는 여기 세 줄 하시고 양재둘기체 찾으시고 면색 바꾸시고, 그 다음에 본문과의 간격은 몇 mm요? 2mm. 그 다음에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첫 번째 글자가 바뀌실 건데 나 오타 났나? 잠시만요. 관광지로 대중 교통이 편리하고, 아 먹거리가 빠졌구나. 와 먹거리가. 그래서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까지 넣고 쉴게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거 넣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위치예요. 커서의 위치. 누구의 위치라고요? 커서. 왜 그러냐면 지금 제 커서가 여기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만들면 여기에 사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커서는 여기 제일 끝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그러니까 커서가 요 글씨 밑에 있으셔야 그 밑에 사진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입력, 그래서 입력 누르시고, 그 다음에 그림 누르시고, 그래서 그림을 눌러 주시면, 예, 여기 나오신 분들은 여기로 바로 오시면 되고요. 혹시 여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왼쪽에 무슨 화면 누르세요? 바탕화면. 왜냐면 저희가 바탕화면에 넣어놨기 때문에 바탕화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문서나 사진에다가 저장하셨으면 여기 라이브러리 누르시면 돼요. 어디에다 저장했을 때요? 문서나 사진에다 저장했을 때는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저장했을 때는 바탕화면, 이렇게 눌러서 위치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요번에 여실 거는 도톤보리 열 거예요. 뭐 열 거예요? 도톤보리. 예, 그래서 다 도톤보리 하시고 넣기 하셔서 요 밑에다가 요 도톤보리 사진, 여기가 제일 유명한, 여기에서 사진 많이 찍습니다. 가본 적은 없는데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여기 가서 이 포즈로 하면은 처음 가는 사람이래요. 예, 이 포즈로 여기서 엄청 많이 찍었었대요, 옛날에. 전 가본 적은 없는데, 예,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여기가 그 사진 많이 찍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바꾸는 거는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거기에 있는 거 바꾸고 이제 파트로는 한 파트 남았어요. 그래서 그 파트 하고 그다음에 내일부터는 다음 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